키엄마 신문대 키난다. 연예계 만능 열쇠 샤이니 키와 그를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 김선희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샤이니 키 엄마 김선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선희 여사님의 아들 샤이니키 김기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어머니하고 진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닮았어요. 맞죠? 예. 있어요. 닮았어요. 말투나 뭐 표정, 버릇 네. 이런 것도 많이 닮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얼마 전이죠. 37년간 근무한 병원에서 정년 네. 퇴직을 하셨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아, 진짜 네네. 너무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좀 그 퇴직을 하신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정말 37년이라는 게 돌아서 보니까 내가 이 힘든 과정을 어떻게 견디고 잘 버텨서 여기까지 왔나. 또 막상 또 집에서 쉬니까 이게 공허하고 내가 오늘 당장 뭐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을 좀 아버지랑 제가 채워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멋지다. 합니다. 아니 우리 기범 씨 앨범이 좀 준비가 좀 돼 있다고 하니까 네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야. 와, 엄마. 아유, 여기 다 쓰셨네. 91년 양해해 9월 23일 예정일을 앞당겨 우리의 뭐라고 쓰신 거예요? F1 아, F1. F1이 뭐예요? 일세. 아, 일세. 세상에 나올 조짐이 보인다. 추석을 지내고 다음날 새벽 양수가 터지고 이거를 꼼꼼하게 이렇게 다 쓰셨네요. 야. 예? 그래서 이렇게 키가 나온 거야. 생후 4주째 먹고 자고 아이고. 먹고 자고 하며 얌전하기만 하던 녀석이 이젠 마구 기지개를 켜고 이불을 걷어차고 얼굴에 5만 가지 표정을 다지며 몹시도 설친다.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주어야 할 텐데 우리 기범이 태얼로 얼굴이 엉망이다. 이제 가끔씩 나비 모양의 모비를 쳐다보기도 하고 소리를 듣는 듯하다. 이게 생후 6주째. 아, 어떻습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좀 써주신 그 육아일기라든가 이런 기록들을 좀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제가 자식이 있어도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해. 네, 하나하나 다 인화해서 간직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그냥 저는 저게 막 보물같이 느껴져서 들여다보면 또 저의 어린 시절이 또 지금은 제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께서도 좀 중환자실에 좀 있으셨던 적이 좀 있다고요. 네네. 제가 기범이 5살 때 아유. 심장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어. 그때 굉장히 뭐 안 좋아서 회복이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인공호흡기 달고 있고 이래서 모르고 있는 제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들어보니까 엄청 뭐 생사의 기로에 있었다. 이야. 아이고야. 그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간호사들이나 의료진들이 왔다 갔다 막 일하고 다니는 거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처럼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 나 몸만 회복되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늘 의문이었죠. 엄마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흉터가 있을까? 저를 낳다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 저 인공판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병원에 계속 누워 있었다. 좀 위험했다. 이런 얘기를 크면서도 다 들려주셨고 차라리 눈 안 뜨고 싶다라는 정도로 괴로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 몸이면 괜찮은데 저 어린 아들이 있으니까 저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막 너무나 말랐고 정말 볼품없는 환자로 누워 있는데도 그래도 선뜻 엄마한테 와서 안기고 막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식인가
기범이 할머니께서 기범이 데리고 갓바위 가서 기도도 하고 기범이가 우리 엄마 낫게 해달라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래서 아들 힘에 네가 산 줄 알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기범 씨가 기억하는 어머님의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저는 어릴 때는 부모님이 평일에 일하러 가시고 주말에만 쉴 수 있는 거다. 이게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모든 저는. 집들이 네, 모든 그렇죠, 그럴 수 집들이. 있지. 그래서 집에는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야 되고 때로는 엄마한테 병원 가지 말라고 졸랐던 것도 있었지만 이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어떤 의미인지. 근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어쨌거나 결혼 생활에 육아를 하면서 삼교대를 한 거니까 간호사로서.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얘기하는 말로 시집살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댁 네, 생활을 시댁에서 생활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다 합쳐서 지금 20년, 30년을 넘게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 아빠도 엄마도 참 치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좀 요즘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었죠. 직장 생활 하기만 하는 것도 힘든데.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바쁜 중에 또 애하고 같이 놀아줘야 되는 그 시간도 또 있어야 되니까 사실 3교대를 했었거든요. 3교대 근무하면서 제가 일요일 날 오프인 날 이태면 무조건 놀러를 다녔죠. 여행을 다니고 주말에 그렇게 딱 하루 가족 쉬는데도 여행을. 지리산 가고 막 이래요. 그때 당시에 그 하시면 길도 뚫리기 전인데 강원도 갔다가 저 막 오는 길에 자는 사진도 많고 막 이래요. 그때 강원도 가려면요. 제가 보통 일 아니었거든요. 대관령 한계령 넘어야 돼요. 맞아요. 대관령 한계령 와. 그때는 대구에서 한 7시간, 8시간. 예. 네. 좀 더 깊이 빠질 땐 밤이 유난히 짧긴 해 한 생각만 가득 차. 우리 그 선희 씨께서 37년간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셨는데 어떻게 간호사가 되신 겁니까? 그 시절에는 사실 딸들을 대학에 많이 보내진 않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굉장히 좀 여정부 같은 스타일이셨고 여자도 꼭 일을 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일을 해야지 나와서 자기 일이 있어야 이제 자기 주장도 하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간호사가 되고 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좀 어머니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깨어 있으시고 앞서가셨던 맞아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런 그 시대에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게 사실 뭐 쉽지는 않은 일인데. 네. 외할머니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 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중학교 들어가기 중학교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에 외할머니가 영어 과외를 딱 한 달을 시켜줬대요. 오. 근데 그 당시 과외라는 게 엄청 오, 많이. 어렵죠, 영어, 어려워요. 그것도 영어로 근데 너 이렇게 막 계속 시킬 형편은 안 되니까 그래도 해봐야 된다 시켜서 그래서 과외를 시켜줬는데 엄마가 그 기억을 평생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나오면 영어만큼은 정말 다양하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영어는 저는 항상 달고 살았고 그냥 학원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디오 테이프 그냥 틀어주고 영어 노래 들려주고 그냥 학술적인 거는 거의 안 했어요. 저는 아기 때부터. 그래서 이름도 키로 짓게 된 거예요? 아니, 그거는 네, 자기는 아니에요. 아니 그 키 정도를 뭐 영어 학습을 해야 키를 아니, 그래도- 짓나. 어쨌든 그렇게 이제 3년의 연습생 생활을 거쳐서 샤이니로 데뷔를 했는데 이제 데뷔곡 누나 너무 예뻐. 완전 뭐 뭐 공개대 이제 히트를 뭐 그렇겠죠. 시작하자마자 샤이니가 뭐 진짜 스타로 등극이 하죠. 산소 같은 너, 링딩동, 줄리엣, 뭐 연달아 히트를 합니다. 기범 씨가 데뷔하는 걸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아, 이제 데뷔를 하니까 너무 좋긴 했는데 그 첫 방송하는 날 방송국에 이제 녹화장에 갔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녹화를 하는데 이제 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기범이 응원하는 목소리가 제일 작더라고요. 네, 그건 어. 사실이니까. 예, 예. 그 5명 뭐 누구 이러는데 어. 김기범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갑자기 아.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아팠고 뭐 부모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죠. 또 본인이 혹시나 마음 다칠까봐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웠어요. 사실. 혹시 저 어머님이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는 나중에 그래도 처음에 좀 힘들었다. 너무 그런 게 이제 너무 하고 싶었던 직업인데 또 결과가 이제 바로 이렇게 따라와 주지는 않으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이랬는데 엄마 아빠랑도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했대요. 저거 지도 속상할 텐데 우리 아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있자. 그냥 자기가 제일 속상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눴다는 걸 나중에 이제 듣기는 들었죠. 네. 이게 사실 감당하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룹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떠한 존재감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주인 의식을 못 가지겠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나의 그룹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고 20대 초반 고등학생 그때 시절이 좀 많이 힘들었죠. 그 사실 지금이야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네, 웃으면서 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만 20대 초반이면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죠. 맞아요. 예. 너무 힘들죠. 진짜. 저희 부모로서도 그런 거를 많이 느꼈죠. 이제 잠재해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회가 안 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회만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아들한테는 기회가 안 오지? 그럴 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참 어려운 어려웠어요. 일이잖아요. 예. 네. 그냥 우리는 지켜볼 뿐이었고 무슨 말을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도 보내고 힘내라고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카드도 보내고 하는 이유가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또 힘을 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한 번씩 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똑같은 수술을 2번을 더 했어요. 병원 생활 하시면서 제가 성인 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들이 또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가 열심히 살아가야 아들이 마음 편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열심히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이제부터! 뭐 노래면 노래, 패션. 그때부터 일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는 물론이거니와 이게 이제 성실함이 기본이 안 되면 이건 사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또 모습은 우리 또 오늘 나오신 우리 또 선희 씨를 많이 닮은 것 같은 게 어머니께서도 첫 직장인 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기범 씨를 낳고 한 달 만에 복직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외과, 내과를 거쳐서 어린이 암병동 암센터 간호과장으로 이제 승진까지 하셨는데 2022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으셨다고요. 네네. 오래 일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꾸준히 이제 직장을 출근하시고 이러는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주말에 집에서 쉴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의학 서적을 보고 있어요. 집에서. 어머니. 그래도 한 가지를 대하는 게 진심이면 어쨌거나 이게 쌓이면 그렇죠. 그게 모든 걸 대하는 태도가 된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신 거라서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대충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엄마는.
작은 정리부터 해야 이게 큰 그림이 다 나중에 맞춰진다. 그리고 그게 내 평판이 되고 내 브랜드가 되는 거다. 이런 걸 항상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또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대로 또 자녀분들에게 이게 알게 모르게 전달이 되거든요. 아, 그럼요. 네, 맞아요. 기범 씨가 이렇게 이제 잘 커왔잖아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좀 있으세요?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제가 특별히 아들한테 직접적으로 해준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옆에서 뭐 반찬을 잘 챙겨준 것도 아니고 뭐 같이 있어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제가 이래 서울 올라오면 항상 엄마 좋아하는 거 그런 카페, 레스토랑 뭐 이런 데 가서 그날 스케줄을 탁 짜가지고 와요. 엄마가 이야. 몇 시에 도착한다 이러면 엄마 오늘은 뭐 하고 싶어 뭐 아. 이래서 같이 쇼핑도 다니고 또 엄마한테 또 선물도 사주고 참, 엄청 고맙죠. 쉬운 일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어릴 쉽지 때 그 않아. 낭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음식도 해주고 그냥 요리는 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본인이 제가 해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한번 네. 집에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야, 갔더니 그 크리스마스 요리를 해서 플레이팅을 탁 해서 이야. 예쁘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줬다. 대단하네 진짜 대단해. 그래서 저 집에 간다 그러면 막 식당에 가가지고 막 식재료랑 다 막 사요. 근데 제가 볶고 있어요 그거를 집에서. 누가 볶으면 그냥 누가 먹어 맞아. 누가 그러니까 먹기만 하면 맞아, 그냥 맞아. 아유 고맙다 이렇게 아. 하고 다 같이 먹고 그냥 저희 가족만의 약간 그 특유의 낭만이 조금 있거든요. 저는 집이 제 보호소란 말이에요. 싹 다 잃어도 돌아갈 가족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제 명예나 뭐 자산 싹 다 잃어도 엄마 아빠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이 믿음. 이게 제일 큰 자산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는 두 분의 아들이고 싶습니다. 엄마가 지금보다 더 공허하게 느끼는 날들도 늘어나갈 수 있고 하지만 내가 늘 지지해 줄 거고 받쳐줄 거고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가 나를 믿는 만큼 나도 엄마를 믿고 있을게요. 늘 사랑합니다. 기범아, 다른 건 더 바라지도 않고 그냥 너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너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면서 가끔은 쉬어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우리 아들.